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인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지금이 11월이니까 11달째인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오행이 기초적인 걸 올리고, 그리고 오행을 조금 더 자세히 올린 다음에 육신을 시작했고요. 육신은 일간부터 이제 쭉 일간, 비견, 겁재 이런 식으로 해서 편인이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편인에 관한 그 일반적인 이론을 다 올리고 나면 아주 쉬운 것, 정말 아주 기초적인 것들에 관해서 좀 다시 이렇게 기획을 해볼까 합니다.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거는 다 잘 아시고 보시는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여태까지 해왔는데요. 이거보다 더 쉬운 것들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인에 대해서 하면 이제 육신에 대해서도 거의 다 내용을 올린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인이라는 것이 이제 흉신이에요. 흉신이고, 요즘에는 편인격이 그렇게 막 흉격이 아니다 이렇게도 또 보기도 하는데요. 일단 이제 인성에 정인이 있고 편인이 있는데, 편이라는 것은 이제 치우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덜어는 뭐 정인과 편인이 많이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편인은 정인보다는 이제 피해가 좀 더 크고, 편인이 천간에 있으면 이제 받는 인연에 의해서 받는 복보다는 의무가 더 많다라는 걸 이제 임상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 편인에 관한 것이 이제 너무도 혹독한 통변이거나 그런 거가 다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뭐 너무 오해를 하시거나 아파하시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는 편인격이에요. 저도 편인이 있어서 항상 이제 편인의 그 아픈 통변을 들을 때는 나도 그런가 이렇게 살펴보고 생각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은 하지 않으시는 걸로. 그래서 이제 편인이라는 것은 인이라는 것은 약속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이라는 것은 정관이라는 규범에 따라서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양을 나타내고 적응해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이라는 것은 규범이에요. 규범, 법규 이런 뜻이고, 인이라는 것은 그 규범을, 관의 규범을 수행하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공공규범이 법이고, 그러면은 이제 사적인 영역에서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거죠. 질서나 생활규범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규범을 지켜야 인성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인이라는 것을 올렸는데, 정인이라는 것은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 현실에 딱 맞는 지식을 공부를 해서, 지식을 학습을 해서 정관으로부터 임무를 받는 것이 이제 그것을 추구한다면, 편인은 그 현실적인 지식보다는 편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또는 뭐 정신적인 세계를 탐구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과 편인이 이제 자기가 필요로 하는 학문을 익히면서 활용하는 거는 비슷한데, 편인은 철학이나 이런 심리나 뭐 종교 분야나 뭐 전통 분야 또는 민족적인 그런 사유를, 그런 민족적인 분야를 추구하는 경향이 편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인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 편인은 정신을 전달하거나 또는 마음을 전달자, 뭐 그래서 지식 전달자, 정신 전달자, 마음 전달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편인은 정신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말로 정인하고 편인하고를 구별을 하여 특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인은 그 현실적인 규범을 막 이렇게 지키고 현실을 수능하는 반면에, 편인은 그 전체가 인정하는 그런 규범이라는 것을 막 준수하지 않는 성향이 있고, 자기만의 판단, 자기 기준에 따라 해석하고 판단하는 그런 편리한 방식을 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인은 그냥 일상적으로 평범한, 일상적이고 정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이렇게 벗어나서 특별함이 통하는 사회를 동경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적이고 또 이상적인 세계, 이상적인 세상,
이상주의를 추구하고 또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또는 뭐 종교적인 그런 세계를 이제 꿈을 꾸고, 그래서 정관은 그런 편인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마찰을 일으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의는 관의 규범을 제대로 원칙 그대로 준수하는 정인을 좋아하지 편인을 좋아하거나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정관과는 달리 편관은 편인을 인정하고 편인하고 이렇게 상호 소통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정관하고 정의는 평범한 정상적인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편인은 그것보다는 좀 벗어나서 좀 엉뚱하고 기이한 상상을 하는 그런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편인은 정관이 편인의 그 독특한 개성이나 그런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정관이 자기의 노력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편인은 정인을 쳐다보면서 고루해, 세속적이야, 세속적인 일상만 사는군,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적인 삶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니까 더러는 이제 고독한 영혼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의는 지식을 전달하고 편의는 정신을 전달한다 라는 것이니까, 현실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정인 그리고 영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편의는 서로 이제 다른 것이지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편의는 이제 배속으로 보면은 만약에 식상을 극한다 그러면은 할아버지 조부가 되고요. 재성이 제극인을 하면 인성을 극하면 엄마 어머니를 뜻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세금 영수증이나 과태료 영수증 또는 부동산 계약서, 각종 이권 개입의 채권, 주식이나 주식도 이제 편인 또는 이제 뭐 편인이 계모다 이런 얘기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통변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직업교육하는 선생님, 그다음에 훈육자, 뭐든 가르치는 분, 서당 선생님, 훈장님 또는 학원 강사, 이런 사회적으로는 이런 분들을 이제 편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편인의 특징을 이제 이렇게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편인은 어디에든 있기만 하면 천간이든 지지든 편인이 있으면 언제나 관설을 하고 도식으로 편인이 횡포를 부립니다. 그래서 관설을 한다는 것은 이제 세상에 잘 못 맞춘다는 뜻이니까 편인은 상대, 세상이 뭐가 필요한지 잘 못 맞추고 가족이 뭘 필요로 하는지 잘 못 맞추면서 밖에 나가서는 이제 잘 배려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다. 이거를 조금 관찰을 여러분들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인이 식신을 상극하면 도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식이 되면 편인이 식신을 상극하여 도식이 되면 이제 일단 일간의 건강,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밥벌이, 생계를 위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도식의 해결책은 편재가 있어서 편인을 제화하는 것이어야 식신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도식이 되면 이제 건강도 나쁘고 생계 활동도 나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도식이 되면 자기의 업을 갖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배우자에게 생존을 의탁해야 합니다. 몸도 아프고 돈벌이도 잘 못하고 그래서요. 그리고 이제 편인이 식신을 이렇게 극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의식주를 이제 이렇게 해치면 도식을 하는 것까지 에다가 이제 관설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편인이 정관을 관설을 하면 편법이나 불법으로 또 이제 일삼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편인이 도식이 되면 가족을 이렇게 잘 먹여 살리지 못하는 그런 효신, 그러니까 밥그릇을 엎어서 이제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식도 되고 관설도 되고 이러면은 일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상 일이 통하지 않고 또 안타깝지만 주변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 해결해 줄 사람은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밥벌이가 부실하고 가난하게 살게 된다. 예, 이것이 이제 편인이 가장 큰 일간에게 끼치는 해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편인은 비현실적인 상상력, 공상 또는 좀 특이한 기이한 행동,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게 편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편인은 이제 식신을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뭐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거를 벗어나서 정신적인 고독, 사상적인 갈등 이런 거에 이제 얽매여서 살게 됩니다. 또 편인은 또 습관이 좀 이상해서 낮에 자고 밤에 움직이는 올빼미처럼 주로 이제 야행성 활동을 하고요. 그래서 편인이 주로 이제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또는 꿈도 많이 꾸고 밤마다 이제 상상의 날개를 막 펼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생각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이런 것들을 그게 이제 편인의 악습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어린 학생들에게서 이제 밤 안 자고 막 밤새워 게임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편인은 좀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주장으로 막 행동을 하고 또 이제 편인은 항상 신비로움과 경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되게 고독한 것,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잘 못 어울리면서 나 혼자 이렇게 고독을 즐기는 거에 익숙하고 또 인생을 철학적으로 살피고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이제 세상을 살아간다. 또한 이제 편인이 그래도 이제 인성이기 때문에 또 노동을 기피합니다. 노동을 기피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을 막 잘 벌어먹여 살리는 그런 거, 가족의 의식주를 신경 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런 봉사정신도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그런 성향, 그 다음에 공상이나 상상에서 나오는 그런 예술적인, 작가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드라마 작가는 다 편인이에요. 정의는 상상이나 공상으로 소설이나 드라마를 쓰기는 어려운데 편인은 그런 우리가 생각해보지도 못한 기발한 생각, 기발한 공상, 상상 그런 걸로 그런 걸 예술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스티븐 스필버그나 뭐 이런 뭐 별의 소음 그대 그런 것들의 상상력은 다 그런 작가적인 상상력은 다 편인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인은 자기만의 그런 독특한 취미, 그런 습관을 가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이한 행동을 일삼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참 이상해 이런 그런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상을 벗어나는 그런 비정상적인 상상력, 공상력 이런 것이 막 넘쳐나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 음악과 문학으로 발현하기도 하고 그것을 철학이나 사상으로 정립하기도 하고 또는 행위적인 예술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예술가 정신으로 예술가적 성향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인이 그 희생정신이나 자기 합리화 정신이 강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 편인의 희생정신은 자기가 가족을 위해서 막 사회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의 믿음, 자기가 추구하는 것, 자기의 욕망, 자기의 학문적인 지적인 욕망 그런 거를 위해서 자기도 희생하고 가족도 희생하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족으로서 또는 뭐 사회인으로서 이렇게 당연히 해야 할 그런 거를 편인은 자기가 희생했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자식을 키우면서 하는 거 당연한 건데 편인 엄마들은 자기가 자식을 위해서 항상 희생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편인의 특징이다. 그래서 덜어는 편인이 굉장히 잘한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다른 사람의 눈으로는 그게 이제 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자기 합리화만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편인은 꿋꿋해서 남들이 자기를 욕하거나 뭐 이렇게 좋지 않게 이상하게 보아도 자기는 독특하다. 나는 나만의 세계가 있다는 생각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인은 항상 현실적인 문제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정신적인 문제를 중요시하는 게 편인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그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편인의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편인은 그
편파적인 사람들을 그러니까 치우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종교나 비현실적인 사상에 몰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편인은 인성이니까 사상이나 학문이나 자기 완성이나 그런 자유라는 것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이제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현실적인 그런 지식 탐구하는 그런 자세가 강하면, 편인은 지식보다는 정신적인 세계를 항상 지향한다. 예. 그리고 그치만 뭐 이제 정의나 편이나 자기가 필요로 하는 학문을 익히고 그 학문을 활용한다는 면에서는 비슷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인이 학교 선생님이면 편인은 종교인, 그러니까 정인은 교사, 편인은 종교인 성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지식적인 추구와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좀 구별해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지식이나 정신적인 세계를 배워서 이렇게 사회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정의는 학습한 것을 써먹기 위해서 사회로 나가고, 편의는 배워서 써먹고 그 배운 것을 마음속으로, 내면으로 또는 정신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에 활용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을 갈구하는 사람은 편인을 꺼리고, 정신을 갈구하는 사람은 정인에 속된 학습, 학문, 지식을 또 이제 비판한다. 비판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두 성향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편인은 이제 평범한 일상에서 엉뚱한 상상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정인의 시각으로 그렇습니다. 정인은 정관의 규범, 정관의 질서 속에서 기존의 질서, 기존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면서 지식을 탐구하는 그런 정신이 강하면, 편인은 지식보다는 항상 정신세계를 추구한다. 그래서 자기만의 독특함, 자기만의 개성을 추구하고, 그 사람의 그런 개성이 좀 치우치고 좀 형이상학적이고 비실용적이죠. 그래도 편인은 또 그런 것을 상관하지 않고 항상 거기에 몰입을 합니다. 이게 영양가가 없어도, 이게 실용적이지 못해도, 비현실적이어도 항상. 그래서 비현실적인 탐구 정신 또는 뭐 정신 세계에 관한 또는 신비함에 이렇게 치우쳐서 편인이 항상 그런 것들에 몰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산적이지 못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명리학을 공부하는 것도 정인보다는 편인들이 이 명리학의 신비함이나 이런 것들에, 이게 돈이 안 생겨도 여기에 일단 빠지면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게, 편인들이 이런 공부에 좀 치중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또 편인들이 잘하는 것도 있고,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인의 기회주의 성향이라는 말을 이제 제가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편인은 항상 자기 거 챙기는 습관이 있어요. 빼앗길까봐. 그리고 또 이제 좀 고독한 성격이고, 외로움을 잘 타고, 또 어떨 때는 성인군자 같고, 어떨 때는 소인배 같고, 이렇게 해서 조금 종잡기 힘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또 불평불만도 많고, 가족 간에 좀 안 친한 그런, 그 다음에 어른을 싫어하고, 어른이 이제 자유를 구속하니까, 그 다음에 편인의 행동이 좀 뻣뻣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편인은 좀 예민하고, 히스테리가 심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자기 하는 행동이 조금 튀니까, 타인에게 좀 불쾌감을 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대인관계가 막 이렇게 편인이 완만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회주의 성격이라고 쓴 것은, 이제 편인이 법과 제도나 행정의 틈새를 이용하는 그런 정보를 잘 빼내서 이걸 이득을 취하는 그런 성향이 아주 뛰어나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조직에 속해 있으면 그 조직의 약점이나 제도의 미비점, 제도의 허점을 포착해서 자기 이익을 얻어내는, 이익을 얻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편인은 이런 그 탐구하는 것, 뭐 조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제도나 조직의 허점을 이용하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인이 관설을 하거든요. 그럼 이 관설을 하는 편인은 제도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정신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어요. 있기 때문에 현대에는 이것이 틈새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아주 현대에서는 이제 관의 어수룩한 틈새를 이용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인이 관을 설하는 능력은 이게 도를 지나치면 세상을 어지럽힐 수 있어요. 그리고 남자는 사회나 자기 조직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할 수도 있고, 근데 여자의 경우는 관설이니까 남편의 기운을 설해서, 여자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남편의 길을 설해서 그러면 이제 남편이 부실해지면 남편이 직업 생존 능력이 없어지니까 편인이 나가서 자기가 생존 경쟁의 그런 현실에 부딪혀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편인격에 또는 편인이 강한 여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을 설하니까 남편의 길을 설한다. 그게 어떤 인과관계라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게 이제 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비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인의 슬픈 타고남인데요. 운명이라고 할까요? 편인은 받을 권리, 받을 복보다는 줄 의무가 많은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게 운명입니다. 그래서 인덕이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편인이 있는데 편재가 없어서 편재가 편인을 제어하지 못하면 도식이 일어나고 관설이 일어나죠. 그러면 자기를 둘러싼 가족,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관설이나 도식 현상을 보아야 하니까 주변의 가족의 고통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편인은 이제 자기한테 있는 건 다 주고 줘야 되고 받으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통변을 하니까 참 슬프죠. 그리고 만약에 편인이 내 것을 가지려고 내 것을 움켜쥐려고 하면 이제 인연 있는 사람들끼리 증오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 편인은 때가 되면 자식을 떠나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떠날 줄 알아야 하고 여자는 자기의 대주, 당주, 아버지나 남편이나 아들이 이제 관설로 힘을 잃어서 쇠락하게 되니 인덕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편인이 관설이 되면 주변에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기 힘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참 슬프고요. 또 편인이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이런 독특함이나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편인은 한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그걸 이제 인정을 안 해줘서 이렇게 편가르기도 하고, 늘 편인이 항상 자기는 받는 것보다는 줄 것을 더 많이 행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 참 인덕이 없는 것 같다. 이 또한 운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편인의 성격 중에, 편인의 특징 중에, 편인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탐구력, 조사 능력, 단점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정보를 빼서 장사를 하는 브로커, 부동산 상관 편인 이러면 이제 전략을 세우면서 또 편인이 있으니까 편법을 잘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대응을 하는 사람들, 어떤 것을 뭔가를 연결해 주는 사람들, 또 이제 편법이나 약점을 이용하는 것, 또는 탈세를 하거나 몰래 밀수를 하거나 이런 사업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서는 직장의 것을 횡령하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자기 직장에 있는 것을 돈을 횡령해서 외국으로 튀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를 이득을 취하는 것. 그래서 관도 왕하고 편인이 있으면 정보를 조사하거나 감시 감찰하는 그 행동을 하고, 또는 구조조정 본부나 이런 관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이 왕했을 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편의는, 조직에 있지 않고 이제 프리랜서로 많이 있어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경매나 브로커 또는 이제 첩보원 또는 정탐꾼, 스파이, 심부름센터, 탐정, 정보원,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탐정이 뭐 이렇게 합법화되지 않았지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편인의 이런 탐구력, 조사 능력, 뭐 단점 파악 능력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 편인은 이제 아주 개성이 넘치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런데 행동으로 이제 잘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편인은 항상 생각하고 계획하고 고민하고 전략을 짜고 상대를 의심하고 또 막 상상 공상하는 이런 것들을 막 하고요. 그래서 생각들이 막 떠돌면서 사고의 균형이 이렇게 안 잡힐 때도 있어요. 균형이 깨져서 너무 생각이 이제 많이 생각이 지나쳐서 기존에 있는 그런 관념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인은 다 이렇기도 하고 또 편인은 나만의 취미나 종교나 여가가 있고 또 취미나 종교나 여가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의 위로가 돼야 되고 자기 고독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저는 종교는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없고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림 보러 다니는 걸 좋아하고 음악을 듣습니다. 네. 그래서 뭐 돌아다니거나 여행하거나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항상 편인이 있거나 편인격인 사람들은 나만의 위로가 되는 정신적인 위로가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만의 세계가 없으면 막 이렇게 정신적으로 꿈을 꾸거나 뭐 불면증, 몽유병 이런 그러면서 이렇게 상상의 다른 세계를 동경을 하니까 그 자기만의 취미나 여가 활동이 있는 것이 좋고요. 그런 게 없으면 막 혼자 있는 거 싫어가지고 못 견뎌서 주말을 싫어하거나 남들이랑 계속 이제 만나서 얘기하기를 원하고 이러니까 가족한테도 또 조금 불편함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의는 또 한 가지 물건 한 가지 사람 또는 이번에 요즘에는 애완동물 이런 데에 집착이나 그런 편집증에 가까운 그런 이제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편의는 자기가 그거를 사랑이란 관심이라고 생각하죠. 사랑이야 관심이야 생각하는데 상대는 이제 피곤해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게 이제 자식에 대한 집착이면 굉장히 갈등이 많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편인이 만약에 남자고 그러면 또 이렇게 자기에게 절대 복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가족들에게 그런 것을 또 이제 행사하려고 해서 가족 왕국, 나만의 가족 왕국 이런 거를 하려고 해서 또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편인이 이렇게 주변의 분위기, 가족의 분위기, 사람들의 분위기를 잘 못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여러 사람과의 분위기를 훼손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내가 감정에 예민해서 사소한 거에 예민해가지고 토라지고 편인이 이제 토라지면 말을 안 한다고 해요. 상대를 무시하고 남편이랑 만약에 싸웠다 그러면 며칠간이고 남편이랑 말을 안 하면서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또 이제 애들한테는 너는 왜 나처럼 생각하지 않느냐 어른의 사고방식을 강요를 해서 이제 또 부작용이 생기고 자식의 대드는 거 자식의 핀잔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편인이 남의 작전은 잘 짜주는데 이게 언제나 나오는 말인데 자기 거는 적당히 하는 내 작전 잘 못 짠다. 그래서 내 사업은 잘 못하고 남의 사업은 굉장히 잘 짜준다. 그래서 남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확하기 때문이고 밖을 바라보는 시각은 객관적이다. 그런데 편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기 일은 주관적으로 하고 남의 사업은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조사한 후에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 굉장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남의 거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편인이 자기 거를 할 때도 남의 일을 하듯이 이렇게 주도 면밀한 조사와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을 기억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편인의 그 통변 용어들을 이렇게 보면 뭐 이별, 고독, 갈등, 네, 고부 갈등 또는 뭐 종교, 공상, 상상, 뭐 사색, 철학. 근데 이제 편인은 호기심이 강해요. 그 다음에 실증을 빨리 내고 변덕,
변심, 이중성격도 많고요. 과시나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편인은 이제 신비주의, 이상주의를 추구하고, 그리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이제 또 편인은 정보나 조사 능력 이런 것들이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늘 만학도라는 표현을 합니다. 늦게까지 계속 공부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편인이 또 잡기에 능하고 게임 같은 거, 도박 이런 것들에 능하기도 합니다. 편인들이 주로 이제 스파이, 정보원,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심리학자들도 많이 하고, 사상이나 학문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추구하기도 하고, 또 편인이 재치나 기교가 뛰어나고, 그리고 또 반드시 예술가가 되려면 편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편인은 예술성, 또 연예인, 그 다음에 행위예술을 하는 것, 그 다음에 편인이 또 수직가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편인은 가난함이 항상 따라다닌다. 이것도 편인을 통변하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다음 편인이 조금 게으르고 희생과 봉사정신이 있고 지혜나 꾀가 뛰어나고 또 악습과 질병을 달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편인에게는 남의 말을 들어주는 그런 거 있어서 상담, 또 편인이 돛닦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편인이 우울증이나 신경쇠 약한 사람들이 많고요. 또 뭐 낙향선비, 배웠으나 잘 못 써먹는 사람, 또 편인인 실업자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편인의 통변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편인에 대해서 이제 편인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